예,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2018년 11월 18일, 오늘 일요일이죠. 예, 오후 10시 3분입니다. 자,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부터 볼게요. 근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냥 설명하면 사실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자료가 어디 갔지? 이거 아니고 꺼버렸나 보네요. 잠깐만요. 꺼버린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뭐 이게 그냥 집에서 하는 별거 아닌 세미나니까 편하신 대로 보시면 돼요. 자, 음, 이게 뭔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통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볼린저 밴드는 20 기준선을 쓰세요. 20. 그러니까 기간을 20 기준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라는 사람도 20 기준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한 1년 정도 테스트를 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설명해 놓은 내용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을 해서 기초를 다져야만 우리가 보는 이런 현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볼린저 밴드는 총 3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심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 위에 상단선이 있고 중심선 밑에 하단선이 있어요. 근데 이 중심선과 상단선, 그 다음에 중심선과 하단선은 표준 편차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간격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공식으로 보면 중심선에 표준편차 곱하기 2를 더하면 상단선이 되고 그다음에 중심선에 표준편차 곱하기 2를 빼면 하단선이 돼요. 그래서 중심선에서 상단선과의 거리, 그 다음에 중심선에서 하단선과의 거리는 동일합니다. 표준편차가 줄어들게 되면, 그죠? 표준편차가 줄어들게 되면 상단선 및 하단선이 중심을 바라보는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표준편차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에는 상단선과 하단선이 바깥쪽을 바라보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냥 한 번에 딱 정리를 하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4가지로. 자,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 그 다음에 하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 상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 그다음에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4가지 구분 기준만 알고 계시면 볼린저 밴드는 거의 대부분 분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용어를 먼저 정의를 할게요. 이게 설명을 하다 보면 용어가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아서 답답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자,
수렴은 중심선을 바라본다라는 뜻이고요. 확산은 바깥쪽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상방수렴은 하단선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단선에서, 그러니까 위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단선이 위를 보는 행위를 상방수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행위를 하방수렴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상단선이 상방을 보는 행위는 상방확산, 그 다음에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행위는 하방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제가 정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볼린저 밴드와 관련된 책자나 그런 자료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정의를 내린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거래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자, 상단선의 하방 수렴 현상은 매도해. 그죠? 매도해입니다. 매도해. 그 다음에 하단선의 상방 수렴 현상은 매수해. 예,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단선의 상방 확산 현상은 매도 안 해. 예, 그 다음에 하단선의 하방 확산은 매수 안 해요. 자, 여기서 용어상으로 중복되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매도해는 매수 안 해하고 똑같아요. 그죠? 매도해는 매수 안 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선의 하방 수렴 현상은 매수 안 해 플러스 매도해고요. 하단선의 상방 수렴 현상은 매수해 매도 안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복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상단선의 상방 확산은 매도 안 해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단선의 하방 확산 현상은 매수 안에만 있는 거죠. 요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다음 화면이에요. 다음 화면을 잘 보시면 장대 음봉이 하나 보여요.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장대 음봉. 예,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가상화폐를 바라보시면서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장대음봉이 났어요. 장대음봉. 장대음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장대음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대음봉이 어떤 상황을 불러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장대음봉 다음 봉은요. 상단선은 내려와요. 상단선은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단선도 내려가요. 자, 장대음봉이 난 다음 봉은 시가가 얼마에 찍히든 상관없이 가상화폐는 갭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뭐 인위적으로 갭을 만들 수는 있어도 논리적인 갭은 없어요. 예. 그러면 갭이 없다는 얘기는 종가가 시가일 확률이 한 80% 이상인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음 봉이 그려지면 위는 매도해가 되고 밑은 매수 안해가 돼요. 재수가 좋아서 매도해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죠? 재수가 좋아서 다음 봉에서 매도해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매도해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매수를 했다가 밑으로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원래 매수 안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어려워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개념이 이 부분이에요. 매도해라는 가격은 우리가 생각한 가격보다 높아요. 높기 때문에 저기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저기까지 가는 걸 먹을 수 있겠지 생각하고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률상 매도해까지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다가 밑으로 고꾸라지면 어차피 아래는 열려 있기 때문에 밑으로 쏟아지는 순간 무섭게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저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 봉은 기본적으로 매수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매도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 봉에서 우측에 있는 화면처럼 바닥을 다지고 양봉으로 올라서면 상단선은 여전히 매도해를 유지하게 되지만 하단선은 매수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런 구조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상화폐를 바라보시면 지금까지 보셨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일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갈게요. 자, 오늘이 18일이에요. 18일. 그러면 며칠 남았을까요? 이번 달 며칠 남았어요? 이번 달 남은 시간이요. 오늘 18일이면 오늘 빼면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거래일이 남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12거래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은 시간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월봉은 아직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월봉을 보면 매수 가격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6,150불. 그죠? 6,150불에 있습니다. 이건 시가가 시작됐을 때 만들어져 있던 가격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단선이 상방 수렴 현상을 보이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죠. 그 자리가 6,150불이었다고요. 저거는 11월 1일자 11월 1일자 오전 9시 기준으로 만들어진 선이에요. 주가가 변경된다고 해서 변화하는 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 초 시가를 찍었을 때 정해진 가격이었던 거예요. 지금 얼마냐면요. 5,642불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지금 매수해야 될 가격이에요. 월봉으로 보시면.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일봉 차트예요.
월봉은 제가 보기에 두 개 다 한 것 같은데요? 시뮬? 월봉은 다 돼 있을 거예요. 돼 있잖아요. 주봉은 풀었어요. 주봉은 풀었고, 월봉은 지금 시초가 보려고 그대로 해놓은 거죠. 자, 6,150불이라고 말씀드렸죠. 뭐가요? 이거 시초가로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저는 시가만 보는 거예요, 시가만. 잠깐만요. 세팅. 클로즈 빼고. 이건 종가잖아요, 현재 상태. 이건 현재 상태인데, 오픈. 아니요, 아니요. 이게 맞아. 예, 이게 시가 기준이에요. 아까 그게 종가. 예, 아까 그거는 주가 흐름이 반영된 거고요. 이거는 반영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생겼었다는 거죠. 그러면 6,150불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6,150불을 언제 찍었느냐? 자, 이 정도예요. 그죠? 그러면 11월 1일이 언제냐면요. 11월 3일, 10월 31일. 예, 여기가 11월 1일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3거래일 동안에는 한 번도 월봉이 정한 매수가를 찍은 적이 없어요. 예, 월봉이 정해놓은 매수가를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월봉에서 제공한 매수 가치가 생기는 가격을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근처에 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닝브리핑에서 맨날 한 얘기는 뭐예요? 월봉으로 보면 매수 가치가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월봉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상방 수렴 현상을 보이는데 그 위치에 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4일 날 갔죠? 14일 날. 11월 14일 날 처음으로 6,151 불 아래로 처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 가치가 생긴 거죠. 월봉상으로는 이제야 매수 가치가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월봉으로는 이제 매수할 가격이 온 거고, 여러분들한테 12일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자, 12일 동안 어딜 가야 되냐? 6,700달러를 가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상승장의 시작이 되려면 12거래일 동안 6,700불로 가야 돼요. 6,700불. 만약에 12거래일이 지났는데 그때도 지금 자리에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음 달 되면 매수할 수 없는 환경이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장대음봉. 예, 장대음봉 뒤에는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 12거래일이고요. 12거래일 동안 6,700불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꿈에도 그리던 상승장이 시작할 거예요. 확률은 반반. 예, 확률은 반반이에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점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자, 올봉은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예, 이제 바닥을 찍었고,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더 내려가든 올라가든 자유의 몸이 됐어요. 자유의 몸.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월봉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 봉이 워낙 큰 봉이다 보니까 미묘한 변화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묘한 변화는 어디서 읽어요? 더 작은 봉에서 읽어야 돼요. 그걸 책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 놓았냐면 미분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미분. 미분은 뭐냐? 작게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수학책에서 보던 그런 미분이 아니라 그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그러니까 순간의 속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분은 그런 수학적 용어가 아니라 큰 봉을 작은 봉으로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하는 방법은 월봉을 주봉 단위로 나누는 미분이 있고 다시 월봉을 일봉 단위로 나누는 미분이 있겠죠. 그래서 주봉 단위로 7일 간격으로 잘라서 보고 그 다음에 일봉 단위로 하루하루로 연결해서 보는 거죠. 그럼 주봉을 보면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걸 아시죠?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내일 아침 9시면 주봉이 끝이 나요. 그러면 주봉이 양봉이 돼야 되거든요. 자, 오늘 이 세미나가 지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드신 후에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저 주봉이 양봉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기대 없으시죠? 저 장대음봉이 양봉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럼 월봉은 매수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월봉, 아니 주봉. 주봉은 매수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대음봉 다음봉이기 때문에 장대음봉 다음봉에는 하단선은 상방으로 수렴하지 않고 상단선은 하방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매도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지고 매수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매수할 수 없어요. 다음 주에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양봉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양봉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주에 가면 하단선이 상방 수렴 현상을 보이면서 매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매수 타이밍은 이번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가 될 텐데 그 다음 주가 되면 오늘이 18일 19일이 월요일이죠. 19, 20, 21, 22, 23, 24, 25 그죠? 그럼 26일 정도 돼야 매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근데 26일이라는 시점에서 남은 시간이 26, 27, 28, 29, 30이니까 5거래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5거래일 동안 저 월봉을 양봉으로 돌려야 합니다.
시나리오를 잘 짜보세요.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일봉인데 이거를 캡처를 떠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보신 내용이 아니요, 두 개 다 해요. 1부, 2부가 항상 있으니까. 자, A, B, C. 그죠? 그럼 A와 B는 상단선이에요. 상단선. 여러분들이 보시는 A와 B는 상단선이고요. 상단선이 아래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상단선이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방 수렴 현상이죠. 예. 그 얘기는 A와 B는 매도 자리예요. 매도 자리.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를 막죠. 그죠? 지금은 B까지는 안 갔고 A에서 막았어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를 일봉이 막고 있는 거예요. 주봉이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봉이 막고 있는 거지. 못 오르게. 근데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인데도 못 오르게 막고 있는 거죠.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은 올 수가 있어요. 예, 기술적 반등은 올 수가 있는데 그게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거냐라는 거는 여전히 관찰이 필요한 거죠. 자,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할까요? 하단선이, 이게 하단선 C잖아요. 상방 수렴 현상을 보이는 가격. 그러니까 이 위치까지 와야 돼요. 이 위치. 매수를 하려면 요 C 위치까지 와야 가능한 거죠. 논리적으로. 예,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매수를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위치는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 가격이 얼마냐? 예, 5,582불입니다. 그리고 매도가 가능한 위치는 5,662불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일봉의 흐름은 매도 위치에는 접근했으나 매수 위치에는 접근하지 않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는 입장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르고 내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매도 쪽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수 쪽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를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올봉에 도박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돼요. 보유 기간은 12일. 예, 12일간 보유한 후에 수익이 안 나면 팔아버려야 돼요. 그런 조건이라면 올봉상에서는 매수하신다고 해도 부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를 수도 있으니까. 다만 주봉이나 일봉은 아직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하신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흐름인 거죠. 일봉은 5,662불을 넘어서면 월요일 이후로는 매수 가능한 상태가 돼요. 일봉은. 하지만 주봉은 없어요. 주봉은 다음 주에 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일봉에서 오늘 5,662불을 넘으시면 될 것 같은 형태고요. 주봉은 매수 불능, 월봉은 12일간 보유 가능해요. 12일간. 그러니까 12일 안에 수익이 충분히 나면 그 수익을 가지고 홀딩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손실이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만약에 일봉마저도 5,582불 아래로 마감을 했다.
그러면 일봉도 어둡고 주봉도 어둡기 때문에 월봉을 믿고 버틸 수는 있지만 예, 단기적으로 매수 전략을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워 보여요. 거래에서 가장 편한 방법은 확인하는 거예요. 예, 거래를 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은 확인하는 겁니다. 예측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면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많은 위험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벌 기회를 버리면서 돈을 잃을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 벌 기회를 굉장히 조금밖에 못 잡지만 돈을 잃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확인을 하는 방법이고요. 예측을 하는 방법은 많은 돈은 벌 수 있지만 반면에 골로 가는 것도 어렵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건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봉을 비트코인을 다시 정리하면 월봉은 매수가 아래에 있다. 그죠? 매수가 아래에 있고 5,775불 아래에서는 논리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예. 주봉은 이대로 끝나면 다음 주 매수 없어요. 양봉이 나는지 확인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봉이 양봉이 날 가능성이 있다면 오늘 종가는 일봉상 5,662불을 넘어설 거고 5,662불을 넘어서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아마 다음 주 중에 일봉상으로는 충분히 단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기회가 오더라도 단타라는 거를 꼭 가슴에 새기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단타를 해서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너무 많이 났어. 그러면 홀딩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고요. 어쭙지 않은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청산을 하고 그날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봉은 이건 매수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고 일어났더니 주봉이 양봉으로 바뀌었더라. 그러면 다음 주에는 매수할 수 있습니다. 리, 리플이죠. 이게 리플인데 아마도 유일하게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은 봉일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지난달에 저점을 훼손하지 않은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종목은 월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유형에서는 이렇게 차트를 그린 종목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시가를 중심으로 위에 있으면 매도고 시가를 중심으로 아래에 있으면 매수예요. 저건 그래요. 저렇게 차트를 그리면 시가, 월봉 시가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리면 매수, 위로 올라가면 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쪽에 있어요. 그래서 리플을 보시고 신규 매수를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매수를 하셔야겠다 그러면 0.45불 아래를 잡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시는 원화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빗썸 가격으로 보면 시가 지금 가격이 500원 500원대 500원대 초반 한 506원까지 506원 정도까지 그 이상은 다 매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다
매도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홀딩을 해서 청산 자리를 찾아보시겠다라는 분에게는 뭐 본인 판단에 의해서 매도 영역을 찾아야겠지만 이 가격은 매수해야 될 자리는 아니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유형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게 캐시죠? 없어졌어요. 이거 상폐된 거죠? 예, ABC하고 그 다음에 SV요. SV 두 개로 나눠지면서 예, 비트코인 달러는 비트코인 캐시 달러는 예, 데이터가 지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좀 원화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원화의 모습인데 이 종목이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저봉이 비트코인의 10월 15일 상승과 비슷하다. 그죠? 비트코인 캐시의 월봉의 구조는 비트코인의 10월 15일 상승과 아주 유사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둘이 다른 점은 비트코인은 딱 하루 만에 끝냈거든요.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이 비트코인 캐시는 몇 주에 걸쳐서 그 상황이 이어져 온 거죠. 자, 아까 비트코인 한번 다시 볼게요. 비트코인을 봤을 때 자, 날짜로 보면 10월 15일이니까 어디 갔지? 10월 15일이요. 이 뜬금없는 이거요, 이거. 이게 그 봉이거든요, 일봉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느꼈을 때의 판단은 그거예요. 이건 오를 자리가 아니야. 예, 아직 오를 시간도 안 됐고 오를 자리도 아닌데 왜 굳이 여기서 이 짓을 했을까? 이때 그 멤버들 중에 저보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가 오른다고 그랬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분이 맞췄으니까 제가 그분의 그 당시의 판단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 드리고 이게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오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자, 이 모양을 똑같이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많이 비슷해요. 자, 월봉만 뜯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맞추신 분들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엔 그분이 판단한 게 정확하게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그 현실에다 대고 내가 오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주가가 막 급등해서 20% 가까이 올라가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상황을 모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자,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를 보고요. 자, 여기가 A예요. 그리고 여기가 B인데 A와 B가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요 A 지점을 보면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이거 확대 되나? 확대 되나 봐요. 자, 진짜 많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선이 안 만났어요. 예? A 지점에서 봤을 때 이게 P4라고 하는 저항선인데
이 선하고 P5 저항선은 안 만났, 아니다. 이게 3이다. 그죠? 그러니까 P3, P4, P5 모두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게 9월봉이죠. 예. 9월봉에서 만난 건 T차트만 만났고, 여기요. 이 빨간 선들은 다 만났고, 이 고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파란 선들은 하나도 안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파란색 선들은 다 저항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C와 D는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강한 힘. 반면에 이거 지난달에 쓴 거잖아요. 여기서 닿은 애들. 얘네들은 2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약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저항이 E에 있고 강한 저항이 C, D에 있는 구조인 거예요. 이 구조가. 근데 실질적으로 요걸 F라고 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하단선의 위치는 F에 있었던 거죠. 결국엔 F까지 내려오고 끝났어요. 음봉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C까지 갈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D까지는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C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만에 C까지 가는 걸 보고 멍하니 쳐다본 거죠. 아니 저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을 텐데 왜 저기까지 가지? 결국에는 그걸 다 뺐어요. 이걸 제가 보고 기억을 해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종목이 비트코인 캐시인데 잠깐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이거 떴어요 이제. 아까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다 썼어요. 빨간 거는 지난달에 다 만났고 파란 거는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A, 여기 B 이런 애들은 다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상단선이에요. 아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가면 매도라고요. 그러니까 이 A 위로는 가면 안 돼. A 위로는. 그리고 요 약한 저항들도 여기 또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정도 가격까지는 여기서부터는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위치. 매수 안 돼. 그죠? 그리고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44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온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에 오니 사람들이 매수를 해요? 못해요, 무서워서. 그리고 매수는 다 어디서 했어요? 저 위에서 했지. 저 위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드린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 상승을 당신 눈으로 미리 인지했다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진짜 무섭게 생겼다. 그래서 잘 드시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당신 같은 천재들이나 거래하는 자리지 저같이 비겁한 자에게는 이런 자리는 매수에 적합하지 않다. 결국에는 지금 매수가 아래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저 매수가 금지된 상단선이 아래를 보고 있는 저 위치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끔찍한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너무 끔찍해. 그죠? 그런데 볼린저 밴드의 형태 하나만 알고 계셔도 이런 걸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월봉상으로는 다 매수 구조예요. 사실 수 있어요. 12일 안에 반등한다면.
근데 12 거래일 안에 반등할 수 있으려면 작은 봉에서 상방으로 트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예, 지금 그게 아직 안 보여요. 아직도. 저 폭락하는 첫날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1월 14일 날 폭락했나요? 그날 폭락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일요일까지는 보셔야 될 거라고. 오늘이 일요일인데 오늘이 가장 싼 가격에 가깝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순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하락이 왔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며칠짜리 하락인지를 이미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 빠르면 일요일이라고. 그게 오늘이 되는 거죠. 리플은 제가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저런 구조는 해석이 불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월봉이 상당히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 구조에다 대고 제 논리를 들이부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대략적으로 지지들이 전봉 아래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데이밖에 안 돼요. 지금은 데이 트레이딩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들어갈 수 없습니다. 2070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차님이 전량 매도하시면 제가 매수를 이제 고민해야죠. 다음 라이트코인. 이것도 데이터가 시가로 잡혀야 되니까요. 잠깐 기다려 볼게요. 자, 여기서도 보셔야 될 거는 이 라이트코인도 지금 매수 가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월봉은 매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격대까지 와 있고요. 문제는 월봉이 매수가까지 온 반면에 주봉과 일봉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봉이든 일봉이든 상방으로 회전하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11월 14일에 온 폭락이죠. 어떻게 일요일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이게 제가 드리는 퀴즈예요. 오늘 시황의 가상화폐와 관련된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걸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차님, 어떻게 찾는 걸까요? 매트릭스 아니에요. 네.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모닝 브리핑을 해놓은 자료를 보시면 전날이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4일자 모닝 브리핑을 들으시고 그때 했던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일요일날 기회가 올 거라 그랬는데 자 보세요. 차님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요. 장대 음봉 찾아보세요. 언젠지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게 14일이라고요. 그럼 그 다음 봉에는 저항이 안 내려와. 그죠? 그 다음 봉에는 저항이 안 내려와요. 근데 그 다음 봉부터 저항이 내려오는데 T3야. 다시 첫 번째 장대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 봉은 T3를 만나는 확률이 거의 10%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패스. 그 다음 봉에서 T3를 만나고 그 다음 봉에서 T4를 만나고 그 다음 봉에서 T5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14일을 제외하고 4거래일이 필요한 거죠. T5 저항을 만나는 데까지. 그죠? 그러니까 14일 기준으로 T5 저항을 만나는 날, 그날이 오늘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어차피 추세를 돌리려면 T5 저항을 양봉으로 쳐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 한 가지였던 거죠. 이 하락이 온다면 어차피 T5 저항이 아래를 보는 순간까지는 하락 추세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끝나려면 걔를 양봉으로 밀어 올려야 돼. 그죠? 걔를 양봉으로 밀어 올려야 하락 추세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T5 저항을 양봉으로 드는 것만 확인하면 돼. 월봉은 이미 매수가 아래니까. 그러니까 그 날짜를 센 거예요. 14일 날. 하나, 둘, 셋, 넷. 4일 걸리겠다. 빠르면 일요일 날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일요일 날 T5 저항을 만나는 게 가장 최악이죠. 왜냐면 그때 만나면 주봉은 다 망가져 있을 거니까. 그래서 날짜로 봤을 때는 일요일이 매수해야 될 기회인 것 같지만 주봉으로 보면 그게 아래 꼬리를 다른 행위에 불과할 거다. 그러니까 주봉 단위에서 보면 매수 구조가 안 만들어지고 일봉 단위의 단타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오늘 양봉을 내기 전에 어제 양봉이 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봉이 잘못 만들어진 봉이에요. 어제 저렇게 봉을 그리면 안 돼. 예. 아랫꼬리가 짧더라도 몸통은 양봉으로 잘 만들어 놨어야 저항을 더 위로 올리고 저가는 방어할 수 있는 형태가 됐을 텐데 지금은 그런 형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가리예요. 자, 비트코인이 나가리라는 얘기는 알트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비트코인이 이미 나가리 상태라고요. 아직 자리 못 잡았어. 비트코인이 올라갈 준비를 아직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졌을 때 알트는 아직 때가 아닌 거죠. 비트가 오르면 알트도 올라요. 근데 알트가 오른다고 해도 비트가 내리면 위험해요. 생명학은 바이오에 가깝죠. 바이오. 생물학은 바이오라기보다는 그냥 자연과학이죠. 예. 그래서 조금 다를 거예요. 생물학과하고 생명공학이랑은 조금 달라요. 자, 지금 10시 56분인데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면 주봉이 망가졌다. 이게 결론이고요. 주봉이 망가졌기 때문에 주봉이 다시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다. 주봉이 빨리 자리를 잡으면 월봉이 빨리 회복을 할 텐데 주봉이 회복하는 시간이 더디면 월봉이 망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해야 될 거는 주봉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월봉이 양봉으로 돌아서는 순간이 오면 조금 더 비싸게 사셔도 앞으로의 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도 상관없다고요. 이게 오를 구조가 만들어지면 한두 달 오르고 끝날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구조가 안 만들어지면 지금 가격도 더 비싸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계속 현금의 비율을 높여가시는 것. 예, 그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지금 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난 계좌를 보고 야, 이거 빨리 손절해야 된다. 그래야 10%라도 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저는 못 하겠어요. 원금에서 손실이 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장 폐지도 안 되고 만기도 없는 상품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제가 매매에 관여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반면에 아직 매수할 타이밍은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제가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매수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11개월이에요. 11개월.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매수하시는 분들을 보고 있다가 이게 떨어질 때가 될 만하면 가서 이제 그만 사시죠. 이 얘기만 한 거예요. 1년 내내. 지금도 1년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아이준우님이 얘기하듯이 TO 플러스 저항을 양봉으로 치면 끝나는 거죠. 그 전에 주봉을 먼저 바닥을 다질 건데 그 바닥을 언제 다지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월봉이 장대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4개의 봉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11월 달에 장대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월봉이 TO 저항을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4개의 봉이 필요해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12월, 1월, 2월, 3월. 그죠? 내년 3월 달이나 가야 월봉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서 지금의 움직임이 의미가 큰 거죠. 예, 이 봉 하나로 4개월 동안 조정을 더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거니까요. 그럼 4개월을 조정한다 그러면 최소한 2달 안에 살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2월과 1월 달에는 매수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2월 달 됐을 때 3월 달에 올라가려면 2월 달에 양봉을 그려야 되니까 2월 달부터는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거는 월봉이 양봉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아직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시황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